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가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가라는 건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인가도 강학상, 즉 학문상의 개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허가나 승인, 특허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가는 다른 행정작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독특한 행정행위인데요. 왜 인가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의 기본 원칙은 사적 자치입니다. 각 개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하면 그 계약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는데 행정 주체가 개입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효력을 갖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일정한 법률 행위에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행정청이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가인 것이죠. 인가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학교 법인의 임원이 취임할 때 감독관청이 취임 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주총에서 선임되면 곧바로 이사회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좀 다른데요. 학교 법인은 공익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법인의 임원을 선출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원의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고 감독관청이 승인을 해야 정식으로 임원이 됩니다. 이때 감독관청의 승인이 바로 인가인 것이죠. 이걸 표로 나타내 보면 이사 선출, 감독관청의 승인, 이사의 취임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의 선출 행위, 이걸 기본 행위라 그러고 감독관청의 승인 행위를 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행위와 인가가 결합이 되면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가의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 이게 인가의 주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허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특허기업의 사업 양도 허가, 그리고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요금 인가, 이런 게 인가의 주요한 사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가의 주요한 사례를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입니다.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 변경을 인가하는 처분은 당사자 간의 설립자 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3번 구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입니다.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즉 인가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태도이죠. 인가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가는 보충적인 행정행위인데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재량행위로 본 케이스입니다.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당연히 승인, 이때 승인은 인가를 의미합니다. 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례는 보고 있죠. 두 번째 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관 변경 허가를 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관 변경 허가도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 사례입니다. 취임 승인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 인가라는 의미죠. 인가로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인 경우를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가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 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가를 할 수는 없죠. 또한 인가는 보충적 행위입니다. 기본 행위가 있고 그걸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인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가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기본 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가는 기본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본 행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정관 변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허가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본행위나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행위와 인가는 일종의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행위와 인가가 모두 유효해야 제대로 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본행위나 인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랑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본행위가 아예 성립조차 안 했거나 아니면 무효인 경우, 이게 바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인가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인가는 효력이 없는 무효이고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죠. 또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실효되는 경우, 이때에는 인가에 대해서 따로 무효선언이나 취소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가도 실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하자가 있는 건 기본행위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인간은 다툴 수 없는데요. 그건 기본행위에 있는 하자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인가처분을 따로 다투는 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인가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랑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다시 나눠야 되겠습니다. 인가에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행위는 무인가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본 행위는 유인가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가가 취소되고 나면 그때부터 무인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쟁송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가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가라는 건 제3자의 법률적 행위, 이걸 기본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가는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행위인 경우로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속행위인 경우로는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이 있습니다. 인가의 특징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고 무인가 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하자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행위와 인가가 모두 적법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유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적법하기 때문에 굳이 쟁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본행위가 위법하고 인가가 적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쟁송의 대상도 역시 기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기본행위는 적법하지만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인가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가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무인가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가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쟁송 대상은 인가가 되죠. 그리고 인가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전까지는 유인가 행위이지만 취소 후에는 무인가 행위가 됩니다. 역시 쟁송의 대상은 인가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